네, 홍석현 특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간단하게 사드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눴다고 하는데요. 문 정부의 4강 외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홍석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10여 분 동안 면담이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이나 전제나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 이렇게 평화를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도 다 평화를 원하죠. 다만 이제 그 전제가 맥시멈이라는 형용사를 붙였듯이 미국의 큰 방향은 압박을 통해서 이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거거든요. 북한만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이제 평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이 사실 일시적인 평화냐, 장기적인 평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일시적으로 남북 관계가 평화스러운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북핵 위협이 없는 그 상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참 어렵고요. 저는 이 평화도 말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좀 한미 간에 좀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대화를 좀 하려고 그러고 현 정부가 또 옛날에 좀 이제 그 참여정부 시절에 대화를 해본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은 좀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미국은 좀 더 이제 외곽에서 이렇게 그 압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포괄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그렇게 하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한미가 그 체계적이면서도 좀 효과적인 그런 접근하는 그 방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와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 직후에는 또 이제 맥메스터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절차상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그 앞으로 이제 남은 방미 기간이 있는데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맥메스터가 우리 한국의 절차를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만은 그건 조금 이제 형식적인 것 같고요. 저는 이 사드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한번 또 그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들은 사실 이제 조금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제 보는 시각이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정권을 이제 갖게 됐기 때문에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 사드 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은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배치하고자 했던 시각은 뭘까? 하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균형적인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진 다음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그동안 비판적인 시각에서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한다든지 또 레이더가 중국을 전부 이제 사사히 들여다본다든지 또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든지 또 이제 성능이 충분히 입증 안 됐다든지 전자파가 나온다든지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를 하나하나 진짜로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팩트는 뭐냐 이걸 안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입장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문희상 일본 특사가 한국 내 분위기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외무상을 만나서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특사 방문으로 위안부 합의가 좀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위안부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를 상당히 또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는 그런 계기는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는 조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웃 나라 간에는 이제 이 서로 공통점도 있지만 또 항상 상이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핵 위협 또 이제 우리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관계 이런 차원에서 일본하고의 이제 공통점을 조금 더 부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이점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도 상회해 가면서 일본하고 좀 공통점 부각을 해서 조금 이제 지금까지 그냥 그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협력 관계가 아니라 협력할 건 분명히 협력하고 반대할 건 분명히 반대하는 그런 행동이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그 주 1 대사가 내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좀 더 어떤 현안보다는 양국 국민들의 정서를 이렇게 좀 순화시켜서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좀 주 일본 대사가 내정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공통점을 찾아 확실하게 부각할 건 부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문희상 홍석현 특사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잠시 후에 이해찬 중국 특사가 베이징으로 출국을 하는데. 일단 중국과는 사드 문제가 있죠. 특사를 만난 중국의 태도가 이제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그래서 중국도 상당히 이제 뭐 현 정부를 좀 환영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 저는 뭐 사드와 같은 그런 조금 갈등의 소지가 있는 문제는 조금 이제 나중에 실무적으로 좀 토론을 하고 이해찬 특사하고는 상당히 앞으로 한중 관계를 어떻게 잘 우호적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그거를 미리 좀 이제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사실은 이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 인적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예. 사실 스타드에 관한 갈등도 조금 한번 성찰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김장수 국방장관이 군사적인 전문성은 있지만 네. 중국과의 어떤 관계는 좀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시적인 설명 또는 중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대응하는 측면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노영민 전 의원께서 이제 뭐 지명됐습니다. 그분도 조금 전문성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해찬 특사께서 이전 참여정부 때도 중국하고 이제 접촉한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 향후 이제 중국 관계는 이해찬 특사께서 좀 책임을 지시고 그런 인적 관계를 쭉 이제 형성을 해서 조그마한 오해가 커지지 않도록 또 금방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음 달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 같은데, 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좀 묘수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사드 북핵 난제를 풀 수 있는 묘수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북한 핵은 몇십 년에 걸쳐서 쭉 지속돼 있고 했는데 금방 해결되겠습니까? 다만 사드에 관해서는 네. 아까 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이게 진짜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 탑 어젠다로 가야 될 상황인가? 사실은 우리와 미국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사드 이외에도 많거든요. 예. 자, 북한 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이렇게 강압적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와 같이 이제 강경 정책도 하면서 온건 정책도 해서 북한을 어떻게 하면 연착륙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할 것이냐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무역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재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것도 어떻게 서로 호혜적으로 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드 문제는 저는 국내적으로 먼저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우리가 반대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한번 탐색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는 국내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뭐 언급하신 대로 한미 간에는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에서 호의적인 분위기만 만들어도 성과를 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석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진짜 좋은 말씀인데요. 이제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상회담이 열리면 뭔가 모든 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몇 년간의 실무적인 노력이 있는 다음에 정상회담에서 그걸 추인한 형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금방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사실은 뭐 한미 관계를 자, 이렇게 합시다. 딱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국 정상 간에 이제 신뢰를 형성을 하고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주요 정책 결정자들 간에 뭐 신뢰를 형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큰 방향에서 우리 한미가 이렇게 나갑시다 하는 원칙을 이제 뭐 서로 합의하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실제 나머지 일들은 이제 실무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또 이제 호혜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국 측이 뭐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만 계속해서 대화 용의가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북한의 대화 성사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조금 이제 약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우려합니다.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네. 물론 사용하기 어렵겠지만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핵무기를 남한에 쏘고 그 응징보복으로 미국이 대규모 응징보복을 하독돼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북한이 또 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비핵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진짜.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남북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포기하도록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성급한 남북 대화보다는 북한한테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우리 민족의 공영을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해결돼야 된다 해서 진짜 이 사실 문 대통령께서 그런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성실을 하고 진지한 예. 이런 부분이 앞으로 북한한테 좋은 그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꾸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어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서 안보 역량 강화를 주문을 했거든요. 정부 부처 첫 방문으로 국방부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헌법 66조 2항에 보시면 이제 대통령의 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예. 그다음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 이런 걸 딱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제나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지침만 주면 나머지가 다 할 수 있지만 네. 국가 안보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원수고 무엇보다도 이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전사도 나오셨고 예. 또 그래서 일각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저는 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쭉 이제 보좌 받아온 사람들의 시각이 조금 한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을 수가 있다. 예. 예를 들어서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의 나쁜 점만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안이든 나쁜 점도 있고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는 문 대통령께서 국방부의 시각, 또 이제 어떤 좀 보수 지향의 그런 학자, 전문가의 예. 시각,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봐서 이제 이 튼튼한 안보를 위한 확실한 방향, 이걸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예. 균형적인 시각이 예, 중요하다는 예, 예.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